갯벌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 이재석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54분쯤 중국 국적 7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사는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건넨 뒤 강한 물살에 휩쓸렸고 30여 분 뒤 드론에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동료들은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한 사실을 드론 업체를 통해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파출소 경비 전화로 민간 드론 순찰팀에 첫 전화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을 인지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 있던 동료 4명은 휴게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팀장은 파출소에 있던 비상벨도 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벨 하나만 눌렀다면 모두 일어나서 컨테이너로 와서 상황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가족분들을 뵈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다 같이 잘 되는 길이다. 일단 재석이 영웅 만들어주고. 이 경사의 유족 역시 인천해경서장이 언론 접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거예요. 녹취 기록이 있고요. 압박한 그 증거가 있고, 제가 녹취한 기록도 있고, 경찰분들이, 동료분들이 갖고 있는 증거도 있어요. 해경이 사건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은 은폐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인천 옹진군의 한 갯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쯤에 드론 순찰 업체가 갯벌에 한 남성이 고립돼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이제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이재석 경사가 이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을 했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갯벌에 있던 이 70대 남성은 당시 발을 다쳐서 움직임이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이 경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이 남성에게 벗어주고 남성을 부축해서 빠져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밀물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허리까지 오던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고 이 경사는 바닷물에 휩쓸려서 실종이 됩니다. 이후 70대 남성은 갯벌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와서 구조가 됐지만 실종됐던 이 경사는 6시간 뒤에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유족이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유족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 지점은요. 바로 이 경사 혼자 출동을 했던 점입니다. 혼자. 그러니까 순찰차에 혼자 탑승을 하고 결국 구조에도 혼자 나섰던 이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해양경찰청 훈련 규칙에 따르면 일단 순찰차를 타고 탑승할 때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고 혼자 출동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파출소가 인천해경서 상황실에 이러한 상황을 1시간이나 지나서야 보고한 점도 늑장 대응이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해경 동료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찰은 2인 1조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는 거의 상식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가 굉장히 늦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당직을 서고 있던 인원들까지 포함하면 6명이 있었지만 혼자 출동한 상황 자체가 좀 의아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지금 안타깝게 숨진 이 경사가 자의로 혼자 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팀장의 명령에 의해서 내지는 팀장의 제안에 의해서 혼자 출동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당직을 서고 있던 근무자가 이 경사를 포함해서 6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팀장은 깨어 있었고 나머지 4명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구조 전문 인력이었기 때문에 함께 출동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홀로 출동을 했다고 해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종되기 전까지 빨리 추가 인력을 파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설마쌤, 저 얘기가 핵심입니다. 영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저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조금 많이 힘든 그리고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해경 동료들이 밝힌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자면 이제 오늘 아침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때의 그런 근무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예컨대 식사를 하러 갈 때라든가 혹은 편의점을 갈 때도 혼자서 이동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은 사항은 처음이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즉시 팀장이 파출소 내에 있는 비상벨을 하나 누르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일어나서 상황에 대응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팀장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왜 이 경사를 혼자 보냈는지를 물었을 때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만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은폐 시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인천 해경서장 그리고 영흥 파출소장이 따로 불러서 이 진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당시에 미흡했던 그런 상황 대처를 이 경사의 영웅담으로 덮으려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라고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동료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변호사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 실제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상 대처에 있어서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시도, 증거를 무언가 인멸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그건 처벌 대상이 됨이 분명하고요. 다만 지금 나온 그 발언 수준만으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시작한다면은 그 날의 상황 그리고 그 전후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인천 해경서장의 입장도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숨진 이 경사의 동료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지목이 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입장문을 내고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조만간 이번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